당신이 나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인도를 말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진짜 남자들이 길을 걸으며 손을 잡고 모두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며 수많은 이상한 금지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도로 떠나보시죠. 인류의 상상 속에서도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는 법과 기묘한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쉘 5번. 외국인과의 파티 금지, 춤 속옷, 그리고 이제는 파티까지. 이 목록은 더 이상 우울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인도의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정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외국인을 행사에 초대하지 못하도록 파티 주최자에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사교 모임 참여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리안나든 저스틴 비버든 원 디렉션이든 초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외국인 손님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그들이 파티에 머무는 내내 당국이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 금지를 철회하자는 제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억누르는데 흥미를 느끼는 듯합니다. 1번 배서 춤추기 금지. 이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은 분명히 흥겹고 파티를 즐기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배서 춤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지가 여성 무용수들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인도에서 여성으로서 댄스 배서 춤을 추다 적발되면 최소 1만 달러의 벌금에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댄스 바들은 일탈적인 목적의 장소로 간주되어 정부는 모든 댄스 바의 허가를 취소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 당국의 조치는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인도 경찰은 배서 춤추는 모든 여성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무용수든 단순한 손님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 금지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점은 인도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우아한 여성 무용수들은 왜 금지되는 걸까요? 3번 술 광고 금지. 이것은 아마도 이 목록에서 가장 오래된 금지 사항일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류 광고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자라트, 나가랜드, 마니푸르, 미조람과 같은 여러 주에서는 술 소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류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자사 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체 광고 서러게이트 광고입니다. 이는 술 회사가 생수 탄산음료, CD 항공사, 심지어는 크리켓팀 같은 브랜드 확장 제품을 광고하는 방식입니다. 인도는 세계적인 위스키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류 회사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광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하는 목록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금지이지만 인도 남성들이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푸아그라 금지. 프랑스의 푸아그라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값비싼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인도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음식입니다. 인도는 이 고급 요리를 메뉴에서 아예 제거하고 푸아그라 수입을 금지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금지는 런던의 한 동물권 단체가 거위간으로 만들어지는 이 요리의 제조 과정이 잔인하다고 항의한 후 선포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대형 레스토랑들이 푸아그라를 기묘한 특산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선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독일,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푸아그라 생산이 금지되어 있지만 수입 자체를 중단한 나라는 인도가 최초입니다. 7번 소고기 금지. 인도는 세계에서 소의 개체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믿기 어렵게도 이 나라에서는 소고기 섭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는 소고기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만 루피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 금지령은 특히 주 전역의 고기 애호가들과 유통업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소셜미디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지만 결국 정부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전역의 종교적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인도에서 소는 특히 힌두교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자이나교 신자들도 소를 숭배하며 힌두교도들은 소를 조상의 화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소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젊은 소녀의 눈매를 암소의 눈에 비유하기도 하며 고대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소를 조상처럼 숭배해왔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소는 신성한 동물이지만 물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소고기를 주요 식량으로 소비하지만 인도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소고기를 먹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며 아무도 감히 섭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소의 오줌이나 배설물 등은 피부병이나 암치료 등 약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소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베다 문헌 속에서 소를 죽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있으며 과거 무슬림과 몽골 제국의 침략 당시에는 소 보호가 토착 종교 통합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10번. 남성끼리 손잡기. 어느 날 두 남성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그들이 게이 커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런 광경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어디에서든 남성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남성들에게 왜 손을 잡느냐고 물으면 되레 어리둥절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 남성들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이 습관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인도 문화에서 손을 잡는 행위는 형제 또는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도 여성들도 서로 손을 잡고 손가락을 얽기도 하며 동료애를 표현합니다. 또한 종교의식이나 축제 주요 행사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손잡기가 단결과 공동체 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남성끼리 손을 잡는 행위는 친근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낭만적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 인도에서 동성끼리 손잡고 있는 커플들을 봐도 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 생리금교.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교육을 개방적으로 시행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는 이 문제가 종종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는 인도에서 절대적인 금기이며 일상 속에서 수치스럽고 감춰야 할 일로 여겨집니다. 이는 수백 년간 인도 사회에 존재해온 두려운 침묵입니다. 유니세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도 10대 소녀의 71%는 생리를 처음 경험하기 전까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이로 인해 많은 소녀들이 학교를 중퇴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비정부기구 다스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300만 명의 소녀들이 생리위생용품과 관련 정보 그리고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 부족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위생시설과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괴롭힘 금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생리위생에서 큰 도전 과제는 필수 용품의 접근성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리와 그 대처 방식은 여전히 문화적, 사회적 금기와 제약에 의해 가려져 있으며 이는 10대 소녀들이 과학적 사실과 건강관리 지식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문화는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생리에 대한 수치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8번. 비키니를 입은 마네킹 금지. 믿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인도에서는 현재 비키니를 입은 마네킹을 매장 진열대에 세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성추행 사건 및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국은 속옷이나 노출이 심한 스타킹을 착용한 마네킹이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며 남성들의 사고방식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 도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지령은 여성의 외모 또는 신체 일부를 음란하거나 타락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1986년 여성의 음란한 표현 금지법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대다수 인도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의 유명 사원인 카주라웨는 집단 성행위를 묘사한 매우 선정적인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여성 고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이 금지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환영했으며 다른 이들은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인도에 가면 여성 속옷을 파는 매장이라는 표시 없이 직접 매장 안으로 들어가야만 속옷을 판매하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번. 노출 의상에 따른 결과. 인도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 중 하나는 복장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여성과 아동 대상 성희롱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일부 인도 남성 필요한 상황이나 위험한 사건을 피하려면 옷차림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원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남녀 모두 단정하고 보수적인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인도에는 고대의 신성한 사원이 많고 누구나 이곳을 방문하길 원하지만 입장을 원한다면 복장이 단정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여성들이 무슬림식 복장을 입어야만 입장할 수 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금지 규정은 아니지만 인도 사회에 존재하는 불문율입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6번. 이마에 붉은 점.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사진 속 인도 여성들의 이마에 찍혀 있는 붉은 점이 왜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치장일까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붉은 점은 인도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두 눈썹 사이에 점을 찍는 것이 기쁨과 행운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 점을 힌디어로는 빈디라고 부르며 이는 작은 점 혹은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인도 여성들은 자신이 더 지혜롭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또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이마에 붉은 점이나 보석을 붙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빈디가 인도 여성의 삶의 눈이라고도 믿습니다. 빈디의 붉은색은 명예, 사랑, 풍요를 상징합니다. 특히 인도 남부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결혼 생활에 안착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빈디를 전통적으로 착용합니다. 두 눈 사이의 점의 크기도 인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인도에서는 오직 기혼 여성만 빈디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신랑이 직접 신부의 이마에 빈디를 찍어주는 의식을 통해 그 여성이 결혼했음을 알립니다. 전통적으로 이 행운의 점은 결혼한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한 여성이 빈디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친척들은 그녀의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의심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혼 여성이나 과부는 이 붉은 점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빈디 착용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젊은 소녀나 미혼 여성들도 이제 빈디를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얼굴형 헤어스타일 복장에 맞춰 색상과 모양을 고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5번. 손과 발에 대한 금기 동작. 인도에는 다양한 사회적 예절 규범이 존재하며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은 몸짓 하나가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왼손입니다. 인도 문화에서 왼손은 부정하고 불결한 손으로 여겨지며 신발을 벗거나 발을 씻는 등 개인적인 청결 활동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현지인에게 물건을 주거나 받을 때 절대로 왼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무례하고 비문명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을 경우 집에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반드시 신발을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발을 청결히 유지하고 물건을 발로 건드리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발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손으로 해당 물건을 만진 후 손을 눈 가까이에 가져가 사과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절로는 사람이나 사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은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성소수자 LGBT에 대한 금지. 당신이 LGBT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면 이 나라에 들어서는 순간 공격을 당하거나 음식이 던져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입국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권리는 뜨거운 이슈이며 프랑스,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최근에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이를 합법화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여전히 자국의 전통적 문화가 기준을 따르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동성애는 하나의 장애로 간주되며 예방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9년 인도는 한때 이 금지를 해제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이를 다시 복원하면서 수많은 성소수자의 기본 권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강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3번. 손으로 식사하기. 인도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영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섞고 입에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위생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할 줄 모를까?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먹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도에서 손으로 식사하는 전통은 고대 인도에서 기원한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에 따르면 손으로 식사하는 것은 건강에 유익한데 음식의 온도를 손으로 직접 느끼면서 몸이 소화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끝의 신경 말다는 뇌에 먹을 준비를 알리고 뇌는 위의 소화 효소를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아유르베다에서는 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채워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음식과 손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음식과의 육체적, 정신적 연결이 형성된다고 여깁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손가락 5개는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공간, 공기, 불, 물, 땅을 상징하며 이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 음식이 더 맛있고 잘 소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할 때 인도인들은 보통 오른손만 사용하며 등을 곧게 펴고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습니다. 땅에 직접 닿지 않도록 천을 깔고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끝으로만 음식을 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먹는 방식은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어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 금지. 연인과 함께 인도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호텔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의 키스나 애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면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인도 형법 제294조는 공공장소에서의 외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성 대상 범죄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법이 여전히 더 강력해져야 하는 현실에서도 사랑의 표현은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러한 금지에 항의하기 위한 평화적 시위인 키스 오브 러브 키스 오브 러브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수천 쌍의 커플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키스를 하며 저항했습니다. 이 시위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당국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1번. 기이한 결혼 풍습. 인도의 독특한 문화를 이야기할 때 결혼 의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는 결혼식 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항아리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인의 고대 문화에서 비롯된 풍습입니다. 여성의 점성술 차트에 화성의 기운이 있으면 그녀는 망글릭으로 분류됩니다. 힌두교 신앙에 따르면 망글릭 여성은 남편에게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먼저 나무나 개 항아리와의 상징적인 결혼을 통해 저주를 제거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설 때 신부의 어머니가 우유와 꿀을 섞은 마투팔카로 신랑의 발을 씻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손님을 환영하는 인도 전통 의식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신랑에게 토마토나 꽃 기타 이상한 물건을 던지는 풍습도 있습니다. 인도의 결혼 풍습은 매우 다양하여 학자들조차 모두 정리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인도의 독특한 사회 규범과 문화에 대해 흥미롭고 다양한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결혼 규제부터 복장과 공공규율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둘러싼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인도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제약과 복잡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를 통해 저희를 응원해주세요.